이번 그 DUV 생산에 의한 관련 장비주들의 낙폭이 좀 급했었는데 실질을 따져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이면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로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국 시장이 끝났는데 11%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고점 대비 한 35% 이상 하락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우울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의 요인 자체를 팩트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의 발단은 사실 미국 쪽 반도체 그 급락에서 나왔고 또 그 급락을 일으킨 요인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 CXMT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중국 기업의 그 DUV 생산 이런 노이즈로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큰 급락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급락이 나온 거는 그만큼 급하게 올라 있었고 또 자금들이 쏠려 있다 보니까 딜레버리징의 레버리지의 청산 그리고 쏠림의 완화 이런 과정에서 급격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장표는 필반 지수의 조정 현황인데 올해 들어서 10에서 한 12% 정도까지 3월에서 6월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데 7월 달에 필반 지수가 21%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7월 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면은 메타발 리니어 인프라로 인한 키펙스 감소 우려가 있었고요. 이거는 결국 기후로 끝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셀온이 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계기로 수급의 교란이 있었고요. 또 유가 상승, 금리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닷컴 버블 이후에 이격도가 최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작용을 낳았던 요인 자체는 일단 어제만 보면은 엔비디아의 오픈 AI 지급 보증 검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창신 메모리 상장 그리고 바로 그 어제 있었던 중국 DUV 생산 착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급락을 일으켰던 중국 DUV 생산 관련돼서 이 부분이 중국이 DUV 장비를 테스트한다는 내용 자체가 작년에 있었고 생산한다는 얘기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반지수 상황을 보면은 고점 대비 21%가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한 수준 자체가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 전후로 한 33%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 이후로 최대 낙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한 10에서 한 20% 내외 정도의 낙폭이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20%가 넘어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전에 패턴대로 외부 여건에 의해서 그 지수가 하락하는 거라면 저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을 좀 넘어서 낙폭이 더 크게 나왔는데 DUV 생산 착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라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DUV 생산에 의한 관련 장비주들의 낙폭이 좀 급했었는데 실질을 따져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이면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반지수의 위치는 한 20배 정도의 PER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워드 EPS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PER 자체가 한 30배 근처까지 갔었는데 20배 근처로 상당히 착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센티하고 수급이 그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될 만한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슈를 보면은 오픈 AI가 미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250빌리언 달러 규모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아울러 오픈 AI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대금을 엔비디아가 지원함으로써 상호 출자, 상호 보증, 상호 금융,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되지 않냐라는 시장의 우려로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CDS 프리미엄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40bp 내외에서 한 80bp까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올해 내년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는 한 205빌리언, 그리고 내년엔 293빌리언, 합쳐서 한 500빌리언 정도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이런 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향후 캐시카우를 쌓아놓을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AI가 여기서는 좀 망한다는 가정을 하면서 CDS 프리미엄이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주가 반응은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ML인데 상해 소재 기업이 DUV 장비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26년에 약 5대 DUV 장비 생산을 하고 27년에 약 2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DUV를 양산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데, ASML이 작년에 중국으로 DUV 장비를 약 150대 정도 출하를 했는데 26년에 중국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DUV가 5대, 27년에 한 20대 정도 수준이라서 150대 중에서 5대하고 뭐 20대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ASML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분기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고, 이전에 한 27%, 뭐 30%, 40%대까지 중국 노출도가 컸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좀 중국 노출도가 작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밝힌 내용은 중국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전체 순매출의 한 20% 수준을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자체는 제한적인데, 다만 그 ASML이 지금까지 그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부여받던 PR 수준이 조금 디레이팅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램리서치인데요. 램리서치도 중국의 매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있고,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좀 살펴보면
이번에 그 발표하는 실적은 매출이 29.2% 증가한 6.68빌리언 달러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 매출이 비중상으로 27.8%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22.2%, 대만이 24.8%.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이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2.5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6.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닝스콜 중에서 중국 관련 코멘트를 보면은 중국 장비 매출은 올해 약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글로벌 다국적 고객사들의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중국 비중은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한때 중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어간 적도 있고요. 30%대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한 20%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중국의 의존도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실적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램리서치가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쪽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시면은 7월 들어서 코스피가 한 21.1%가 하락을 했고요. 다른 증시 중에서 유럽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그리고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1.2% 하락했고 상해 종합 6.8% 하락, 그리고 니케이 7.8% 하락했습니다. 오늘 거를 감안을 하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연초에 58.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니케이가 28.4%, 유로스탁스 600이 8.8%, 그리고 S&P 500이 8.3%,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3.9%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지수별로 보면은 필반 지수가 이번 달에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그 비중을 코스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빠지고 필반 지수도 빠지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미국 주요 지수는 상당히 얌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반 지수 올해 66.9%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이 18.1% 상승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번 달에 IT,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이런 미국의 핵심 섹터들이 하락을 하면서 다른 섹터들로의 확산이 일어났고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1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4.9%, 부동산 4.8%, 헬스케어 2.2%, 유틸리티 2.0%, 필수비재 0.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 보면은 에너지가 33% 상승을 했는데 7월에 상승에 힘입어서 33% 상승을 했고요. 산업재가 17.7%, IT가 15.4%, 부동산 14.9%, 소재 11.1%, 유틸리티 8.4%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한 섹터가 비교적 많습니다. 다만 하락한 sek터 그리고 S&P 500을 하회한 섹터들의 섹터 비중이 커서 상승률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지금 7월부터는 그 반도체, IT, 인프라 중심에서 다른 섹터로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선방을 하는 와중에 IT,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 좀 매물이 집중이 되면서 성과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 4.6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개월 내 최고를 찍었다가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FOMC 미팅이 있는데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S&P 500 주가하고 포드 PE 보시면은 포드 PER이 19.6배까지 내려왔고요. 10년 평균 19.2배, 5년 평균 20.1배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실적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수준만 조금 누그러지면은 더 높은 PER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하고 EPS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 EPS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분기 실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상위 30 종목 보시면은 지난주에 반도체 종목이 일부 상승을 했었고 또 반도체 필반 지수가 일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한 5거래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번 달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IT,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구경제 주식, 소프트웨어, 빅테크 이쪽에서 계속 희석 게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하고 인프라 쪽이 상반기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이번에 PC 물가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GDP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30일 날 FOMC가 상당히 중요한 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뭐 극단적인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먼트의 양도 상당히 줄었고 더군다나 지금 케빈 오씨의 스탠스는 태스크포스 팀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뭐니 뭐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이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 이쪽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장은 이렇지만 계속해서 기본에 천착해서 실적 발표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계절적, 수급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속되면서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 쪽이라는 좀 변수가 새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종목별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변동성 하에서도 좀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또 적절한 대응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